홈페이지 어드레스는 www.silverpiaonline이라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릴게요. silverpiaonline.com에 들어오시면 그 메뉴 위에 2011년도 평가 지원 사이트라는 곳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노인요양시설 평가 준비를 위한 품질관리 A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렇게 평가 지원 사이트를 열고 평가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평가 때마다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차근차근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평가 준비 10개명인데 왜 이걸 준비했냐면 처음 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평가를 준비하신 분들은 평가를 마치 굉장히 공포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오늘 이 평가 준비 10개명만 전부 다 이해를 하시면 꼭 지켜야 될 것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좋은 성적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평가를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받으실 분도 계신데 혹시 안 받으시더라도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 굉장히 기관을 운영하는데 좋은 그런 사례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자, 평가 준비 10개명. 제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10개명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10개명 만드는 일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얘기함으로써 머릿속에 딱 박히도록 하는데요. 자, 평가 준비 10개명 제1조는 2009년 평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는 부분율은 평가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나온 거 있죠. 보셨나요? 이거 평가 매뉴얼? 평가 매뉴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표별로 글씨를 대대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거의 A학점을 A+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A+를 못 받으시냐? 그 이유는 평가 매뉴얼을 대충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매뉴얼 글자 하나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2조에서는 해마다 평가 지표가 2018년도, 2015년도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은 바뀝니다. 평가 지표가. 평가 지표가 조금씩 바뀌는데 고현숙 님이 고현숙님 수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지표가 옛날 지표하고 신설 평가 지표가 있으면 옛날 것은 익숙한데 새로 나온 평가 지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신설 평가 지표의 경우는 한 가지 철칙이 있는데 신설 평가 지표가 적용되는 날 이후부터 데이터를 보는 거다. 그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신설 평가 지표는 평가 지표가 적용되는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저기 송재 회장님 음소거 좀 해주실래요? 이해되시겠죠? 제3조 그리고 이제 제3조는 평가 방법에서 어떤 분은 종이로 기록하는 경우 있고 어떤 분은 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잠깐 어느 분이 지금 켜고 계시네. 박 원장님. 네.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고현숙 원장님도 음소거를 해주세요. 음소거. 예.
고현수 원장님도 음성을 해주세요. 고현수 간호사님, 음성을 해주세요. 예. 자, 어떤 분은 종이로 하는 시설이 있고, 어떤 분은 전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어떤 데 현장에서 관찰하는 경우, 면담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록하고 전산하고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전산을 잘 못 써가지고 요양보호사님 파트는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옛날에 평가 지표가 한 100개 될 때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5년도부터 반으로 줄어가지고 좀 많이 편해졌지만 전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전산으로 하게 되면 종이를 만들지 않고 전산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실 때는 전산으로 하시게 되고 그 가격이 비싼 게 아니고 케어포라고 하는 전산을 쓰시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는 케어포를 광고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거 오래 쓰다 보니까 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4조는 시연이라고 아주 옛날에는 서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2015년, 18년도부터는 시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직접 물어보는 게 많아져서 현장에서 그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연은 사실은 선생님, 원장님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요양보 선생님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나 요령을 가지고 요 시연을 하는 방법을 나중에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법이 필요하고 그 종이 서류와 정보 시스템으로 이중 자료 작업을 거의 원장님들이 거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정보 시스템 전산으로 하는 경우는 그저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종이 서류는 종이로 만들어진 것은 아마 통합 자료의 관점에서 순서대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년도 평가의 경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번에 좀 주의 깊게 준비를 하실 것은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거하고 인권이라든지 종사자 인권과 노인 인권 그리고 요즘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고 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이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코로나19가 이제 생기면서 감염 관리가 강화됐는데 감염 예방이라든지 감염 예방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때는 거리두기가 약할 때는 언택트 면회장 그러니까는 비대면 면회장이라는 것도 생겼었고 지금은 또 그 코로나19를 진단 두 가지로 하죠. 경기도의 경우는 하나는 키트로 하고 하나는 코에다 쑤셔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가를 꼭 평가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꼭 평가해서 확인할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서류를 만들 때 특별히 운영 규정을 만들 때는 제 8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영 규정을 만들 때는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개정의 절차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했는지 누가 회의를 했는지 과반수 이상이 됐는지 그런 절차를 준수하는 증빙 자료를 꼭 확보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읽어볼 때 우리 시설에 맞게 돼 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재미난 경우로 운영 규정은 베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시설에 대해서 베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평가자들이 검사를 하다 보면 그 옛날에 만들어진 시설 기관의 이름이 운영 규정에 나와 있어가지고 안 고치고 나와 있어가지고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내용을 그 기관에 맞게 고치고 그리고 그런 이름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구조에서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길 때, 그때는 전부 다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고배점, 이게 점수가 3점, 4점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10조 평가 현장에서 자료가 없다고 할 때 막 당황해가지고, 뭐, 가라로, 그러니까 허위로 만들다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원칙은 평가가 끝날 때까지만 평가자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고 당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평가가 끝나는 시간까지 준비해서 확인받으면 평가 때 통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2009년도부터 평가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A등급 받는 요소 중에 10개명을 잘 생각하시고, 밑에다가 이제 2021년 시설급여 평가 자세 ABC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평가 매뉴얼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좀 더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피검자잖아요. 피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명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기관의 상황을 바르게 표현해야 되고, 평가자를 좀 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그 다음에 현장 관찰인지 면담인지 유무선 전화,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그 기능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가급적 대답을 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00% 답을 안 하더라도 돼요. 노인학대 예를 들어라 라고 평가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은 노인학대의 예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요양보 선생님들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를 때는 100%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3가지만 해도 돼요. 첫 번째, 정신적 학대, 또 뭐가 있죠? 경제적 학대, 또 그 다음에 성적 학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리적 학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전부 다 외우라고 강요를 시키지 말고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서너 가지라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비디오로 그걸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관련된 거 꼭 잘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평가 매뉴얼에 충실해라. 이게 기본입니다. 평가 매뉴얼을 자기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모르시게 되면 공단에 물어보든지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소거를 해제하시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소거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서류로 찾아보려면 이곳저곳 많이 찾아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의한 지원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2021년도 시설급여 평가 계획. 여기 PDF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평가 개요부터 방법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편리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는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인데 평가 매뉴얼, 이것도 평가 매뉴얼 원본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은 2018년도 기준이고 오른쪽이 2021년도 기준인데 왜 이렇게 해놨냐? 옛날 거하고 비교를 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점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그 다음에 대선기관. 그런데 이 평가 매뉴얼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조해라.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교육 매뉴얼을 참조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안전관리 매뉴얼 몇 조 몇 항을 참조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 공단이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게, 옛날에는 없었지만 굉장히 모든 항목마다 법에 관련돼서 법조항을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낙상사고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고,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 장교양 보험법에 손해배상 전문인 배상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보험법이 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가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이 매뉴얼, 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매뉴얼을 참고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화재 안전 관리 매뉴얼도 매뉴얼도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니까 이건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건 아직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건 필요하실 때 읽어보고, 또 이것은 뭐냐면, 요건 잠시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평가 방법 중에 고객들한테 전화 응대를 유선으로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선 만족도인데, 보호자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2015년도까지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 다시 생긴 겁니다.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기관에서 상담을 잘 해주나요? 그리고 고민이 있는 것을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나요? 이 문제 대답은 고객하고 평소에 잘 지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이제 기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인사도 바르게 하고 상냥하게 웃기도 하고 하면은 그 고객들이 점수를 좋게 줄 거고, 기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 점수가 짜겠죠. 그다음 세 번째, 기관이 기화에게 서비스 제공 내역과 본인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안내를 잘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것은 왜 물어보냐면,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달마다 서비스 하는 것을 고객한테, 보호자한테 보내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받으시는 분도, 배달 사고가 나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영수증 겸해서 본인 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보내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잘 받았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런 걸 전화로 물어보고, 이 전화 문의사항은 평가 끝날 때까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실제 현장에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날 점수를 다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유선으로 하는 그것은 점수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점수를 다 맞아놓고 여기서 점수가 깎여가지고 A등급을 못 맞는 사람도 간혹 생기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 평가 매뉴얼인데, 2021년도 평가 매뉴얼에 대한 Q&A. 그러니까 지금 평가 매뉴얼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각 지표마다 궁금한 것들을 다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 매뉴얼 Q&A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Q1. 이건 시설급의 평가지표 7번에 해당되는 건데,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란 어떤 교육이 해당되나요? 하면 공단이 다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2번,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노인인권 보호 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이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것을 공단이 다 답변을 하는데, 2021년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이 Q&A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이 평가면을 Q&A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꼭 공단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단에 확인해서 내 마음대로 이건 무슨 뜻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래도 물어보기 싫으시면 우리 한국 백만 클럽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버리지 판교요양원의 권은미 원장님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직 안 나타나시는데 지금 입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단이 친절하게도 장교환기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식집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공단 제공기관 운영 서식집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없는 게 없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 기관을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예, 권은미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예. 권은미 원장님 비디오를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서식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서식집은 뭐 필요한 것이 거의 다 나와서 기관 운영에 관련된 것부터 뭐 상담 회의록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종사자 관리 이런 모든 그런 게 아래 한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이 가능해서 우리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요긴하게 사용하시도록 되고요. 이것은 지금 PDF인데 별도로, 여기서 아래 한글 파일은 별도로 언택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평가 매뉴얼을 보다 보면 어떤 점이 난감하냐면, 자,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조해라.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매뉴얼을 참고를 하는 것처럼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 1, 2, 3권, 1, 2, 3권이 이제 건강도 있고, 뭐, 건강, 그 다음에 요양기능, 그런 게 1, 2,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또 장교환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조해라 하는데, 그 매뉴얼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찾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은 그 보건복지부가 장교환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기준이 제공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치고, 아니 원장님이나 종사자 치고, 권은미 원장님 빼놓고 원장님 치고 요것을 찾아가지고 읽어보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송재혁 회장님, 고현수 간호사님, 예.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기억이 안 나죠, 거의. 그러니까 근데 매뉴얼에는 이걸 참조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못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 올려놨고, 그리고 장교환 기관의 안전관리 매뉴얼도 보건복지가 오래전부터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고가 나면 우리는 잘했는데 재수 없어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항상 장교환 기관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 지금 이제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여기 밑에 한 예쁜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 실버리지 판교의 권은미 원장님, 지금 참석하신 원장님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종류라든지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잘 요양보 선생님들 못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네, 급여 제공 지침이 8가지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그 교육 상황이 있는데 그게 10가지가 조금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용해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 첫째, 그 다음에 기침 같은 거 하면은 감염이 되니까 감염 예방,
그 다음에 응급상황 예방은 심폐소생술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성폭력 예방, 그 다음에 낙상이 되면 고관절 골절이 되니까 낙상, 욕창은 이쪽에 뒤쪽이 잘 생기니까 욕창, 여기 근골격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7가지가 해결되고, 나머지 종사자 윤리 지침, 노인 학대 예방하고 개인정보 지침 3가지만 익히면은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실까요? 네. 자, 그런데 이 비디오는 사실은 예, 2018 지침이 8가지가 있고, 예. 그 외에 또 다른 2018년도에 만들어지는 건데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9천 클릭 수가 됐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건데 2021년도 판도 우리 권은 위원장이 만들어서 아마 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집 이해를 하시죠? 자, 자료집을 이해를 하셔서 많이 잘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뭐 꼭 종이 없더라도 아무 때나 그 컴퓨터가 옆에 있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평가 계획이라는 코너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평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평가 계획의 요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평가 계획의 요약에서는 이번 평가의 그런 기간이라든지 대상, 그리고 평가 일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평가 기간은 3월 2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까 오늘 발표가 됐는데 4월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 말씀 들으셨죠?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가면 또 5월도 연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송재혁 회장님이 내일 방송을 할 때 코로나인데 무슨 평가냐라고 방송을 해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 보내려고 했는데 마침 공단이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여담입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근데 공단은 우리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스스로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돼. 어디서 A등급을 못 받는 그런 이유가 되냐면, 평가 지표를 이해하는 방법이 그냥 대충 하다 보면 꼭 빠지는 게 있어요. 저나 그 다른 원장님들처럼 평가를 수없이 받아보고 익숙해도 그냥 눈으로 대충 보면 평가 잘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매뉴얼 이해 주안점은 평가 방향, 평가 지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평가 방향, 평가 기준, 평가를 척도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지표를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옛날부터 하던 것은 지표 시작 때부터 적용하지만, 지표가 새로운 지표가 됐을 때는 지표가 적용되는 달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에 공고일 다음 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에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고 1, 2, 3, 4로 돼 있는데, 그걸 꼭 자세하게 읽고 준비를 하셔야만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방법이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그 수학 공부 하다 보면 AND 조건, OR 조건, 우리 아름다운 뜰 안의 요양원의 장현숙 원장님 지금 입장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게 있는데, 뭐뭐 및 뭐뭐 또는 뭐뭐나 뭐뭐한 것은 AND 조건이죠. 그래서 뭐뭐 및 뭐뭐와 뭐뭐 그런 것은 AND 조건이기 때문에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 뭐뭐 또는 뭐뭐 이런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고, 분기별, 반기별, 연일에 이상이라고 꼭 돼 있는데 이상자는 거의 다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장현수 원장님 비디오 켜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기관에서는 꼭 개별적으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비디오하고 아이디를 넣지 않고 한 아이디하고 비디오를 가지고 동일하게 봐버리면 대충 점수 깎이고 그냥 평가하다 말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그 전화하면 어떻게 돼? 전화하면 어떻게 돼? 이게 종이라고 하면 한글로 좀?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장 원장님 질문하시는 거죠? 아,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에 혹시 그 평가를, 질문을 당하는 시점에 답변을 못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렸고, 아까 그 유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별도 계획에 따라 그날 하는 거 아니라 그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평가 발표하는 날 합산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번 평가의 장점, 공단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관련된 근거 법령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고시, 노인복지 사업 안내 이런 순서로 전부 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책자를 평가 끝나고 버리지 마시고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여기 어떤 일이 골절이 생겼다, 무슨 현조사를 당했다, 어떤 일이 생겼다면은 꼭 이 매뉴얼에 다 법이 나와 있으니까 법령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평가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평가 지표 조건, 예, 이제 지표 조건 얘기하다 했습니다. 여기 아까 AND OR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할 때는 OR, 동시에 충족할 때 이상, 모든, 연, 이래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들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보호자 회의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있나요? 권은 위원장님. 예,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자, 아시는데 이제 대답 안 하시고, 왜냐면 이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생은 없으시죠? 사전 문자 투표랑 그게 잘 나왔고. 예. 자, 공생과 노인요양서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공생은 없으시지만 공생은 48개 지표가 있고 노인요양서는 50개가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또 그 밖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를 3개 분야, 공생은 2개 분야, 자원봉사자는 주일에 이상 하면 되지만 공생은 월 1회 이상 하면 되고, 공생은 평가 인력 추가 배치를 안 해도 돼요. 공생은. 그 다음에 그 의료 폐기물은 공생도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사례관리도 노인요양서는 월 1회 이상 아닙니까? 월 1회 이상인데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상담실이 노인요양서는 필요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은 필요 없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는 A, B, C 또는 D 여러 그룹으로 조성하는 데 비해서 공생은 9명밖에 안 되니까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 해당이 안 되셔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여기 이제 지표명은 똑같은데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지표명은 똑같은데 좀 내용이 좀 추가되거나 바뀐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실수들을 하시는데 정보를 게시하는 항목이 있어요. 게시하는 건 벽에다 걸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비치 및 열람은 어떤 건가요? 비치 및 열람은 그저 그냥
이렇게 함에다가 비치를 하거나 열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벽에다 붙이진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 그 다음에 자료 제공은 보호자에게 또는 수급자 어르신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 이것들을 명백히 잘 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게시하는 건 그 장교양 개요에 대해서 운영 규정부터 시작해서 비급여 대상 및 항목 비용, 장교환경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고, 그 비치 및 하는 건 운영 규정 11개, 급여 제공 지침, 이런 고충 처리 지침, 야간 근무 지침, 이런 것들은 비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이수 교육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평가를 하면서 직접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아요.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열람이 돼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에 해당돼. 급여 제공, 아까 우리 권은미 원장님께서 급여 제공 지침 10개에 대해서 말을 해라고 하면 이런 걸 쭉쭉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그 율동으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꼭 100% 대답을 안 하더라도 이 평가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무시해서가 아니고 기억을 하기 힘드신 상태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너 개 정도 하시게 되면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 외우시면 좋은데 이거 10개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운영 관련 교육도 운영 규정 교육이나 신규 직원 교육, 퇴직연금 교육, 소반 교육, 이런 것들이 운영 관련 교육이 됐고, 그 다음에 평가에서는 지적을 안 하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 운영을 하는데 꼭 100%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세 개 기관에서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경기도 지식개발 캠퍼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하는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게 되니까 그 정리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회의하는 거, 이제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직원 운영은 직원에 있는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보호자회의 반기별 1회, 사례관리 월 1회입니다. 근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은 반기별 1회가 되죠. 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답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이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준비하신 직원들의 정신교육에서 꼭 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넘어가시고 눈 마주침에다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쏙 들어가도록 만드셔야만 이분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본이 돼야만 이게 실수하지 않고 평가를 잘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제가 삼성그룹에 일할 때 우리 비서실장이라는 그 회장 다음 분이 이런 말을 항상 해요. 사장들이 가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하지 않고 잘 해야 돼. 그러니까 평가할 때 거의 밤새서 일합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목적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리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준비하는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조회 시간이 하거나 눈 마주칠 때마다 얘기를 하셔서 같이 공감을 하셔야만 이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시설 및 비품 점검을 하는 것들도 법에 다 나와 있고 요약표도 해놨는데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스킴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질문을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넘어갈 거냐면 이렇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고
방역 지침도 생활 방역, 지역 유행 단계, 그다음에 전국 유행 단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느 단계에서는 그 비대면 면회를 허용했다가 지금은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검사를 종사자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서울은 1번 하고 하는데 그거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꼭 100%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 자료를 꼭 확인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점수를 안 줄 겁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기관이에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점수를 안 주는 게 공단의 평가 방법이니까 그렇게 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접촉 면회 때 접촉을 이렇게 그냥 안에 들어가서 했다든지 그런 거 절대 기록하시면 안 되고 이용자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단계 안 와야 되는데 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명백히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용시설 운영할 때 그 2.5단계까지는 정상 운영하는데 3단계에 가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경우나 소독제는 항상 준비해 놓고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할 때나 모임을 할 때 4제곱미터당 1명 약 4제곱미터 1명이면 이렇게 손을 펴서 2m당 한 사람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왜 강조를 하냐면 품질 관리 입장에서는 금년도 평가에서 반드시 짚고나오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2.5단계에서 실시한 자체 코로나 검진 대책을 예외 없이 준수하였는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처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기관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위한 방역막 등이 여기 뭐 칸막이 하죠. 칸막이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업무 관계편은 이건 우리 실버리지 판교 권은미 원장님이 하시는 장표를 제가 몇 가지만 바꾸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이 한 표만 있으면 운영의 기본이 됩니다. 교육하는 거, 회의하는 거, 또 보호자 만족도, 수급자 만족도, 케어하는 거, 어느 달에 무슨 케어를 할 것인지, 어떤 달에 소독할 것인지, 야외나들이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꼭 우리가 빼먹기 쉬운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전기 검사를 하잖아요. 전기나 소방 검사를 하는데 매달 한 번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이 빼먹는 것은 뭐냐면 작동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작동 기능 검사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뭐냐면 우리 매달 달마다 하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요 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면담 시 주요 질문.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면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은 기관에서,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수첩보다는 크지만 좀 작은 걸로 하나씩,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셔서 시간 날 때마다 머릿속에 세뇌 교육 시키도록 이것은 사실은 케어포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좀 교정하고 우리에 맞게 교정을 하고 여기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공처를 계속 적어드렸어요. 그래야 혼란을 또 안 일으키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되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 대시 예를 들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응급 상황 비품들을 쓰는데 이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낙상부터 잠식 경련 이렇게 많은데 그때 어떤 형태로 시연을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산소 호흡기를 실제로 해봐. 예를 들면 그리고 하인리법을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때 나 몰라요 하면 이제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은미 원장님께서 급여 지침, 지침, 내역도 주로 이름이 뭔지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10개 있죠? 급여 지침 제공하는 11개인가? 11개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름 11개도 여기 힘드니까 한 4, 5개까지는 꼭 외우실 수 있도록 사람의 몸하고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2시 52분이니까 노인요양시설의 왼편은 노인요양시설, 우편은 공생애 1번부터 50번까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매뉴얼에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보면 찾기 막 페이지를 올려서 찾아야 되니까 그냥 지표만 찾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보시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서식은 어디서 찾아보냐? 그 많은 분들이 서식은 PDF로 올려놓으니까 뭐가 불만이에요? 이 PDF를 서식으로 만들려면 거의 안 하시죠? 네? 하시는 분들이 100% 하는 거나 몇 개 하다가 중지를 하는데 종이 서식은 앞서 소개해드린 2011년도 평가자료실에 거의 평가자료실 여기에 그 공단 제공기관 운영 서식집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걸 보면 되는데 여기에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 판례연구소에서는 5만 원을 주고 아마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언택트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래 한글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 요것만 있으면 장땡이죠 뭐. 우리 저기 클래식 원장님 어디 계신가? 두 분이 계신데요, 지금? 예? 두 분이. 클래식 원장님. 클래식. 네. 예, 그랬죠. 괜찮아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 클래식 원장님은 요런 그 서식 같은 걸 이제 원래 시스템을 쓰시니까 이런 서식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가끔가다 종이 서식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잘 모르시는 것은 이 매뉴얼을 읽어보면서 교육하시면 되고 이해를 하시죠? 왜 더 클래식만 가지고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또 모르실 수도 있으셔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를 너무 안 하시다가 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는 내가 비용을 들여서 4시간까지는 무료가 아니라 4시간까지는 연장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매를 했으니까 그냥 쉬었다가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실래요? 한 10분만 쉴까요? 그리고 네. 질문하실 분은 음소거 빼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돌아오세요. 예. 소방에서 네. 작동 기능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는 업체에서 돈 주고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점검은 안 되는 걸로. 네, 자체 점검이 안 됩니다. 바뀐 걸로. 네.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체 점검이 안 되고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가스도 그렇습니다. 가스도 작동 기능 점검은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평가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지표 1부터 지표 50번까지 세밀하게 가기 전까지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온 직원들이 함께 해야만 기관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누구 한 사람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노력하게 하려면 사람마다 각각이 차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나 리더분들이 정신무장을 시키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기본 개념 꼭 준비해야 될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과 함께 진두지휘를 하셔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상세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지표 1번부터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지표 1번부터 지표 50번까지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지루한 부분이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요 지표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이 지표를 이해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4시 반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표는 5가지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기관 운영, 두 번째가 환경 및 안전, 세 번째가 수급자 권리, 네 번째가 급여 제공 과정, 다섯 번째가 급여 제공 결과, 이렇게 5번으로 나눠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1, 2, 3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먼저 기관 운영 지표 1 운영 규정을 들어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왼편에 전부 다 이렇게 왼편에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느냐? 사람이 글씨가 많다 보면요, 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대충 읽고 대충 이해하는 수가 있는데, 평가지표 운영 규정에 이 뭐다는 것은 여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라고 써 있어도 이거 읽어보고 준비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하여간 그게 목적이 여기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 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가를 평가한다. 그 기준을 1, 2, 3으로 두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평가 기준이 뭔지 1, 2, 3. 근데 여기는 짧게 쓰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밑에 이제 지금 네모나게 쓰인 확인 방법,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점수는 어떻게 맞냐? 뭐 하나 못 맞았다고 전부 다 빵점 맞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 맞추면 전부 다 맞고 빵점 맞은 것은 어떤 경우고, 이렇게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 긴 표를 좀 작게 정리하면은, 운영 규정에 법에 따라서, 법은 어느 법이냐면 여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꼭 필요한 정보를 운영 규정에 담아야 될 정보를 담아두고 있는데, 운영 규정에 11개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은 이 1개를 뒤죽박죽 해놓지 마시고, 여기서 말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11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순서를 맞춰주시는 것이 평가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순서를 막 뒤바꾸고 나면 평가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서 점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를 딱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아주 스무드하게 하는데, 참고로 제가 2009년도부터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주로 1번에서 기관 운영에서 1번에서 5번까지를 한 2-3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 11개가 기관의 운영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남의 거 베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맞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꼭 이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가자들이 물어보는데 그거 대답 못하면 운영 규정의 내용하고 기관 내용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점수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몰래 디지털 파일 끄집어낸다고 바꿨다고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초반부는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18년도 평가부터는 꼭 절차에 따라서 인력의 그 과반수, 운영위원회 인력의 과반수가 넘고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그 법적으로 타당해야만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게 꼭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어포에서도 케어포 거도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이 2015년도부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실행했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잘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혹시 3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기관의 경우는 금년도에 운영규정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샘플에다가 그 30인 이상 직원을 두신 기관에 한해서 제가 별도로 드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조항을 건드려서 그걸 할 것인지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11개인데 순서를 어떤 식으로 순서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개정할 때는 개정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야 된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충분히 다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지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이걸 50개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잘 만드시나요, 여러분? 잘 만드시겠죠, 그죠? 근데 사업계획도 계속 베껴다 만드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업계획도 베끼다가 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뒀다가 감점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에서도 이 지금 지침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사업하는 내용이 뭐냐는 게 그냥 기술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필요한 예산서에 수립하는 예산서에 맞게 사업을 세워라. 세부 사업명을 할 때 예산서에 예산서가 없는 세부 사업이라든지 세부 사업은 있는데 예산서가 없는 것은 인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뭘 원하냐면 실제로 2021년도 평가에서는 뭐 한 4월에 평가를 받으면 4월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나머지 것에는 적용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거를 보니까 그때 그 계획대로 세웠는지 실적을 같이 붙여놔야 돼요, 거기다가. 여기는 안 써있지만 실적을 붙여놓고 그 예산, 결산서죠. 결산서가 우리가 그 사업 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맞는지를 보여줘야만 이게 만점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평가에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케어포의 사업계획서 시설, 그리고 사례,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예산서, 뭐 그런 걸 넣어놨는데, 실은 이제 우리 언택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만드는 세밀한,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몇 분 안 되니까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어디 다른데 공개는 하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서입니다. 국가 공휴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우리는 36인 시설이니까 써먹지 않더라도, 30인 이상 시설을 위해서 그걸 담아놓은 별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버전을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요것은 케어포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 케어포에서도 잘 만들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키오프가 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보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아주 급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지표. 상수평가지표 이제 3번. 또 이 운영위원회 이것도 골치 아픈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인가요? 1년에 분기별 이러니까 4차례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냥 회의를 하면 안 되고 운영위원회 명수의 비율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상 외부 인사,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개 분야 이상을, 공생은 2개 분야 이상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걸 꼭 기관 운영의 1개 이상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반영한 다음 예산 수립에 반영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그 어떤 형태로 개정했다는 내부 공문, 그리고 기관 운영에 반영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3자들은 이것만 보시는데 우리 언택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상세하고 고급스러운 정보를 공유를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이 이런 지표에 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주안점, 그리고 서식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Q&A라는 것은 어떤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 것을 올 때마다 계속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Q&A가 다른 사람이 궁금한 것도 내가 궁금한 게 많죠.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물어보고 대신 다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차별화를 좀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지 평가지표 4번에 보시면 인력기준 준수는 사실은 이것은 그 자그마한 시설은 충족하기 인력기준 준수는 다 충족해야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이한 경우로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을 당하게 되는데 그냥 알면서 상황이 그래서 이걸 준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데 몰라가지고 점수를 깎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옆에다가 뭐 항상 이 책자가 있으니까 우리의 시설의 배치 기준 여기 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무시할 이유가 없죠. 무시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보시고 예외적으로 이제 시설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켜야 될 것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 지표 5번 인력 추가 배치라고 하는 항목은 사실은 큰 시설은 거의 적용을 시키면서 점수를 맞는데 작은 시설들은 이 가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수를 못 맞는 부분이 있는데 큰 시설이 아닌 경우는 이 정도는 뭐 학교도 할 수 없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인력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럼 여기 다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뭐 얼마가 가산이 되고 그 점수가 얼마가 되고 뭐 가산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시가 돼 있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빨리 나갈게요.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경력직 직원을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오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종사자 만족도도 높고 또 일도 익숙하게 하고 하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했는데 주로 평가 기준이 뭐냐를 보고 이해를 하시고 확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쭉 읽어보시면 이건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냥 빼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한자 한자 읽으면서 보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저희 같은 교육을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 들어가면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빠져있네? 라고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은 주로 그 기관의 기관장님들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제일 노력하는 부분이죠. 교육을 시키는데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다 급여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 14일 교육을 시키고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 지침 교육을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고 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교육은 지표 29번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제공 지침은 10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침은 9개다. 왜 9개냐? 노인인권 보호 지침은 29번에 가서 다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냐는 포인트를 강조하는 기법이고 언택트 세미나가 끝나면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비디오로 압축이 됩니다. 비디오로 저장이 돼서 이 비디오는 여러분께 전달이 될 테니까 두고두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요것도 가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직원의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계측 검사, 키 몸무게, 요검사라는 게 소변이죠.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 5가지 영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가다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거나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기 전에 이게 제출이 돼서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요 건강검진 결과가 시설에 당도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는 데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루 정도는 봐주겠지. 근데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봐준 거라도 나머지 50명 중에서 49명이 잘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점수 깎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별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 가지 Q&A도 그렇고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건강관리. 직원 건강관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손이나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치를 취하는가. 그 다음에 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뭘 하는가. 그런 3가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는 첫 번째 질환 검사를 하면 검사했다는 기록으로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검사 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기록을 구비하면 되는데,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현장 확인과 면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면담할 때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물어보는 거 답하는 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직원 복지 향상은 점수를 많이 깎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완납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됐어요. 보험료를 완납해야 되는 건 신설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5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를 계속 못 내고 있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 못 냈을까요? 이익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그래서 못 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추가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이 점수가 풀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면 굉장히 편한데 그냥 퇴직금을 적립해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퇴직할 때마다 그냥 돈을 주는 형태로 하다 보면 퇴직금을 제대로 못 주는 수도 생깁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데 퇴직급여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 형태와 DB 형태가 있는데 주로 종사자들은 DB 형태를 원하시고 기관장님들은 DC 형태를 원하세요. 운영 특성상.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그 노동조합에서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네들은 DB를 원한다. 근데 기관장들이 우리를 속여서 DC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것은 속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종사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퇴직급여를 DC를 하든 DB를 하든 퇴직금을 줄 때는 그것을 그 노동조합 또는 종사자의 동의를 받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노조는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불만을 할 때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결정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3번은 뭐냐면 2018년도 평가에서 A등급 받은 분들한테는 아마 수고했다고 돈이 좀 나가 있는데 그것을 100%는 아니고 일부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확인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안 깎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형태로 지표 2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모이신 분만 교육을 하면서 주로 상세 평가 지표 1번부터 지표 50번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항목일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머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데 2월 10일까지 보완이 됩니다. 자료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제 2월 10일 이후에는 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소개해 드릴 것은 2021년 평가 동영상이라는 곳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 처음으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2시간 7분이 되는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트 아주 깊숙이 감춰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힘드시게 설치를 해놓고 자기네는 2시간 7분짜리 길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자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왕 만드신 김에 2시간 7분짜리가 아주 대문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으면 어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시간 7분짜리를 6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평가 개요부터 시작해서 평가 개요를 보시면 이게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공단 네? 노양평가부 말씀이 황정림 안 들려요. 팀장입니다.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이 지금 들려요. 동영상은 2021년도 장기요양기간 좀 딜레이 타임이 시설급여 있어서 그래요. 평가 대상 기간에
효율적인 평가 준비와 장기 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통해 장기 요양 급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2021년도 장기요양 기간 평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평가 매뉴얼 일반 사항과 평가에서 확인하는 기관운영 그리고 평가 지표 및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관 운영 차례입니다. 기관 운영 차례도, 요걸 이제 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평가 종료월까지나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간 중에 2018년도에 평가를 받지 않은 기간은 지표 적용 기간을 2017년 1월부터 2021년 평가 종료월까지로 달리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표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환경 안전입니다. 지표마다 설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준비하면서 종이로 씨름하지 마시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는 가끔 휴식 시간에 요걸 리마인드 겸해서 한번 지표마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잘 만든 걸 정말 잘 만들었어요. 2시간 7분으로 만든 거하고 그 아주 깊숙이 숨겨놓은 것만 빼놓고는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평가 동영상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왜 이걸 소개를 해올리냐면,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Q&A가 오거나 지표에 대해서 특이한 지표가 있으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코너에 올려놓을 겁니다. 요 코너에다가. 요 코너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만드는 것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이 코너를 보시면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아시면서 준비를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QA 평가 게시판이 여기 놓여 있는데, 게시판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시스템 만든 거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한 것이 계실 때는 꼭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물어보시면 평가 Q&A라고 두 번째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열고 여기 게시물 작성하기라는 코너가 여기 있죠. 예, 게시물 작성하기 코너를 들어가셔서 그룹 대화를 하시면서 여기다가 제목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면은 제가 여기 답변을 또 바로 해드려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코너를 많이 이해를 하셔서 하시다가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 게시판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자, 게시판 다시 돌아봅니다. 평가 유의사항은 아마 제가 공단으로부터 새로운 걸 입수하게 되면 평가 유의사항에다 계속 올려놓을 거고, 이게 평가 유의사항이고, 평가 Q&A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자 횡포신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평가자들이 억압적으로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평가자 횡포신고를 해주시면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보건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을 대행을 해드릴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싸우시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싸우는 제가 대신 이것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 잘 싸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 근데 원래는 본성이 착해서 잘 안 싸우는데 이 보건복지만 보면 싸우고 싶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가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 미담 소개라고 그래서 그 꼭 나쁜 거 아니고 좋은 일도 많아요. 직원들의 소개, 직원들이 합심해서 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열심히 평가 준비를 했다. 그런 미담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는 요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우리 단체 얘기라는 건 아니고 자기 속한 단체에 해당되는, 그렇게 하시면은 이 정보가 전반적으로 좋은 문제도 있고 나쁜 문제도 있고 궁금한 문제도 해결되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방법이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우리 사무실이 있는 것이 오른쪽에 그 성남 분당에 있는 곳에 여기 주소와 함께 자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여기에 그 이메일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메일 보내는 대로, 아니 뭐 꼭 중요한 거 아니라도 이메일로 해서 가지고 보내기를 딱 보내시면 제가 받아서 답변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답변은 아까 게시판에다 올려서 다른 분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장현수 원장님이 더 클래식 가 계신 거예요? 아니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비슷하시니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리하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은 왜 이 노인요양시설 평가 준비란 품질관리 A+ 플랜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2015년부터 지정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지정을 받을 때 지정심사위원회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가 항목이 그 중에 한 항목으로 돼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지정제 불리한 일이 생겨서 내가 재산상으로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해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근년부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잘 받아서 A등급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그 중에서 받은 상금을 가지고 한 3분의 1만 쓰셔도 굉장히 좋은 원장님 소리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원장님 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평가도 잘 받고,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기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더더구나 법에 대한 것이 제가 볼 땐 제가 20년, 일한 20년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법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가 플러스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처음 평가 준비 10개명하고 평가 자료실하고 평가 개요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지침에 대한 것보다도 평가 자체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걸 더 쉽게 봐야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요 정리한 내용만 전부 다 이해를 하고 해도 99점은 맞으세요. 기본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작은 시설들은 그런 것만 빼놓고는 다 맞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항목을 여기에 있는 쓰여 있는 말들을 말 그대로 해석하는데,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꼭 공단에 물어보거나, 오빠한테 물어봐라. 오빠가 누구예요?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시고, 제가 모르면 공단에 찾아서 물어봐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2021년도 평가 자료실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죠. 뭐, 자료실이죠. 자료실에 평가에 필요한 모든 법령, 그 다음에 규칙,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모두 여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만 누르면 전부 다. 이 아래에 있는 권은미 원장님의 무용 겸 비디오는 2011년도 버전으로 추석이 끝나고 다시 만들까 하는데요. 권은미 원장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연료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개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작게 알아야 될 거의 모든 것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를 해놔서 이 분류하는 걸 이해를 해보시면 아, 내가 빠뜨린 건 이거구나, 빠뜨린 거구나. 그걸 더블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평가지표 긴 거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다 빠뜨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수직, 수평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평가 개요에다는. 평가 자료실은 수직적인 그런 자료시고 평가 개요는 수평적인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 수직 비교와 수평 비교를 하면서 다 더블 체크를 하는 거고 상세 평가 지표 1부터 3번까지는 평가 지표 50개의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하루 다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또 벌써 한 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달 이게 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추가를 제가 할 거냐면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그래도 잘 해놨네. 이것도 잘 해놨고. 내가 잘 해놓은 것만 전부 다 지금. 자, 여기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은 이 안에서 중요한 것만을 요약해서 놓은 건데, 요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서식이, 샘플 서식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달지는 못했는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Q&A 정보를 여기다 다 그 지표마다 Q&A 정보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기 편하게. 그게 2월 10일까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한 다음에 추석이 지나고 이렇게 언택트 오늘 참석하신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분만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이 상세 평가 지표만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를 이해하시면 평가 준비는 굉장히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세요.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다 평가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평가 사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평가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알면 왜 어떤 사람 1등하고 어떤 사람 꼴찌합니까? 방법을 아는 사람도 1등을 하고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꼴찌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숙명이니까 이것을 방법을 알 수 있는 2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1년이죠. 벌써 2021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믿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강조해드리면 나갔다 오신 분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강조해드리면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상세 평가 지표 1, 2, 3에 대한 언택트 세미나를 한 번 더 하면서 구체적으로 평가 지표별로 이제 보면서 그 나머지 2시간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시면 여기 음소거 버튼을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무 교육이 좋았다, 잘했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임마누엘 동산 요양원 원장님 어떠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대답이 없으신 건 2가지인데 음소거를 해제를 안 하시고 계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음소거를 하셨어요 지금. 근데 이제 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은 질문할 게 없으신가요? 한숨이 아는 게 없어서. 근데 그럼 두 번째 질문. 이게 접근 방법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슨 일은 해야 되겠다고 싶다는 생각은 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장현수 원장님, 송재 회장님, 임마누엘, 다 드셨네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한 번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2번, 3번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금년도 평가는 A등급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A등급이 안 되면 B등급이라도 돼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다음 그 추석이 아니라 설날 지나서 두 번째 언택트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오케이. 전부 다 답변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세미나에서는 이제 질문할 걸 좀 한두 개는 가지고 오셔서 질문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다른 기관들 더 초대도 되나요? 다 초대를 하세요. 네. 100명까지는 네. 초대할 수 있어요.